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을 한 가지 설명드릴 겁니다. 우리가 생애 주기 소득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30세에서 60세 사이 구간이 이렇게 흑자 구간인 거죠. 사주로 보면은 3, 4대운에서 6, 7대운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 구간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소득을 높여서 최대한의 흑자를 내야 됩니다. 이 부분에. 근데 어릴 때도 적자, 20살 때도 적자, 30살 때도 적자, 40살 때도 적자, 계속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쓴다? 이러면 안 돼요. 아껴야 됩니다. 일단 전제 조건은 내가 최대치를 아껴서 이 나이 구간에는 쥐어짜서 알뜰살뜰하게 최대한 흑자를 낸다는 여기까지 합의를 해야 돼. 합의를 안 하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언제 부동산을 살 수 있나요? 언제 부동산 운이 들어오나요? 언제 부자가 되나요? 이런 질문들은 여기서 흑자가 안 나면 아예 의미가 없어. 우리는 흑수저예요. 부자 부모님의 유산이나 누가 물려주거나 하는 로또를 제외하면 우리가 노동해서 아껴서 모으는 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소득 구간에 빨리 총 소득을 높여두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언제겠어요? 3, 4대운에서 6, 7대운 사이의 구간에 있는 모든 글자랑 모든 세운을 다 빨아먹어야 돼요. 여기를 절대 잡고 물어뜯으면서 놓치면 안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 총 소득을 최대한 높여놔서 그걸로 여러분들이 희소한 자산을 구입해 두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이 희소한 자산 자체가 나를 먹여 살려주기 때문에 내가 그 이상의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희소해질 필요가 없는 거야. 희소한 자산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령 대한민국 중에서도 서울이 비싸죠. 서울 중에서는 강남이 비싸죠. 강남 중에서는 한강뷰가 비싸고, 한강뷰 중에서는 대단지가 비싸고, 대단지 중에서는 신축이 비싸고, 신축 중에서는 초품화, 역세권, 슬세권, 슬리퍼 끌고 반바지 입고 막 찢어진 티셔츠 입고 백화점 가서 막 시계 사고 과일 사고 이런 어떤 희소성의 레이어가 중첩돼서 쌓이면 쌓일수록 가장 희소해진다. 당연히 자산의 가치도 가장 커지게 된다. 사례를 볼게요. 레미안 원베일리 34평이 23년에 조합원 취소분 일반 분양 가격이 19.5억이었어요. 23년 얼마 안 됐어요. 3년 전에 19.5억. 24년에 얼마죠? 40억 찍었어요. 34평이. 25년 현재는 얼마인지 찾아보세요. 60억 찍었어요. 이 몇 년 사이에 여러분들 1년에 20억 버실 수가 있나요? 못 벌죠. 하지만 우리가 쥐어짜서 19.5억, 사실 일반 분양이 19.5억이었다면 내가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운이 있는 상태에서 10억 정도만 모았다면 나머지 10억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는 소득만 맞춰놨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였죠. 그럼 그 이후에 얻을 수 있는 돈은 60억이 된 거죠. 이 몇 년 사이에 이 자산을 가진 사람은 3배가 됐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 자산 가치의 상승만큼을 벌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희소한 자산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승폭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때는 더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소득을 높이고 투자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금 자산, 기초 자산을 반드시 자력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소득을 위한 노력을 해서 이걸 자산까지 만드는 이 상태까지가 음양으로는 상생 구간이에요. 상생까지는 내가 노력으로 해야 돼. 상생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기까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 자산을 늘려가는 과정, 음에서 음으로, 양에서 양으로, 상극으로 더 속도감 있게 2배, 3배, 4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상극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근로소득도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무슨 지름길이 있는 것처럼 이런 방법들이 부자 되는 글자입니다. 사주에서 이 글자만 보세요. 이게 들어오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겁니다 같은 말은 사실은 선동구호 같은 거죠. 그 글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어요. 소득을 높이는 방법은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일을 여러 개 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사람을 쓰는 방법도 있고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고 난이도가 높지만 내 능력을 높여가지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 레벨이 되는 것도 있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내가 이 3대운부터 6대운까지 구간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전부 다 때려 박아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다 할 수가 없다면 양일간은 매니저를 고용을 해라. 그걸 통해서 수익과 지분을 쉐어하는 방법을 통하면 돼요. 음일간은 파트타이머를 고용을 해라. 걔네한테 월급을 지불하면
하면 된다. 대신 너가 좀 더 많이 뛰어야겠죠. 음일간이 좀 더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음일간은 자신의 것을 쉐어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월급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양일간인 전자는 내가 그 사람이랑 지분 쉐어를 해야 되니까 배신의 위험을 가질 수밖에는 없어요. 항상 양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성공한다고 치면 매니저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주니까 내가 완전한 위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대신 음일간인이라면 내가 피로도는 높겠죠. 왜냐면은 파트타이머들 관리하는데 너무 신경 쓰게 하고 교육해야 되고, 다 가르쳐 놓으면 나가고 또 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각각 운영 방법이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우리가 절대 실력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상대적인 희소성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길격들은 나의 격을 생하는 방향이 되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 됩니다. 정관격이라는 것은 재생관이 되고 정제격은 상관생제가 돼야 내가 기본적으로 희소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길격인데 생이 안 된다라고 치면 내가 이미 이 직업적인 레벨을 높이는데 대단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런 전략, 내가 내 사주를 분석한 상태에서 이게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를 보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무작정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관격인데 재생관도 안 되는데 이거를 내가 때려 박는다고 해가지고 빨리 뭐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재생관이 되고 안 되고는 10년, 20년 차이예요. 단순 노력으로 극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만들어졌다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도 만족할 수 있고 그 이상을 바라본다면 희소하게 높아야죠. 특출 나야죠. 실무 능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야죠. 단순 성장이 아니어야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제격은 상관생제를 해서 재극인을 해야죠. 정관격은 재생관을 해서 겁재를 제해야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분야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정관격이 재생관만 돼도 200, 300은 넘어가요. 대신 2000, 3000까지는 못 가요. 시간이 지나서 400, 600까지는 가겠죠. 하지만 재생관했는데 겁재를 대했다? 2000, 3000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내가 순탄하기만 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가지고 맞벌이까지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투잡으로 갈 것이냐, 내가 직업을 많이 해서 가야 되는 사람이냐, 직업적인 어떤 뎁스를 높여서 퀄리티를 높여서 가야 되느냐라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고, 이 전략을 세워야 우리가 이 3, 4대운 안에 시간 안에 게임을 끝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돈을, 절대량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특정한 시기에 많이 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특정한 시기를 놓치면 내가 60, 70대 많이 벌어봤자 다 쓰고 죽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제격이라면 내가 임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재생관을 해야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소득 수준을 오래 유지하려고 하면. 관격은 관인상생까지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랫동안 갑니다. 이 지위가. 이게 내 사주에서 다 갖춰질 수가 없어요. 이 구조를 다 만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3대운, 4대운, 5대운, 6대운 중에 어떤 운에 나한테 부족한 부분이 순탄하게 와줘야 되고, 그 시기에 적당한 노력, 적확한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적확하게 노력을 할 만큼의 운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죠. 우여곡절을 겪고 넘어가야 되고, 전략 전술을 써야 되고, 누군가를 밟고 넘어서야 되고, 온갖 그런 어떤 짓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략들을, 암투를 벌여야 되고, 직장 내 사내 정치를 해서라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을 모른 채로 내가 사주를 운영하거나 어떤 부자가 되겠다라는 것은 사실 눈 가리고 뭔가 길을 찾는 거랑 비슷한 과정입니다. 너무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로나 방향 설정 같은 것들이 자신의 사주에 따라 갈 수 있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가지수를 늘릴 것이냐, 실력을 늘릴 것이냐 하는 방법들이 또 있는 거고, 내 사주 구성상 비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적합한 일을 진로 적성에 맞춰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겁재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경험을 쌓아서 성장하는 방식이 또 있는 거고, 내가 엘리트 코스를 갈 거냐, 비견으로 갈 거냐, 내가 엘리트 코스는 아니지만 거기서 살아남는 어떤 서바이벌 과정으로 갈 거냐, 겁재로 갈 거냐, 똑같은 음식 장사를 하더라도 근황 편인하면 독창적인 메뉴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내가 인정받겠다, 이걸 통해서 내가 유명한 파인다이닝 셰프로 거듭나겠다, 나만의 어떤 독창적인 메뉴나 실력으로. 이럴 때 이 근황 편인이라는 창의성이 큰 무기가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창의성은 부족해, 하지만 식신생 편제는 돼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그런 창의성은 부족하지만 나는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나. 그럼 밀키트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법들이 또 있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런 능력도 부족해. 그러면 내가 직접 하지 않는 방법도 있는 거죠. 상관 합사를 통해서 내가 꼭 내 브랜드를 만들지 않아도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차용해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있는
있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짜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자기 사주에 맞는 최대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른 시간 안에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너무 늦지 않은 나이에 이 방법으로 올인을 하셔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조금이라도 낮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부자 되는 방법이고 이걸 부를 획득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떠먹여주거나 물려준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력으로 얻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득, 현금 자산을 통해서 이걸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게임이기 때문에 이 경쟁에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돼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뭐 대기업이나 법인이나 거대 자본이 들어올 수가 없는 보호받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개개인 간의 제한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미들밖에 없어요. 이 아파트 게임은 다 개미여야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인 1주택 내지는 일시적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개미들끼리 싸워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니까 이건 그렇게 불리하지가 않아요. 아직 이 시스템은 계급이 다 나눠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언제 이 사다리가 망가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전에 최대한 빠르게 이것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부를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시스템이 살아있을 때 올라가셔야 됩니다. 보통 혼돈의 시기라고 말하는 이런 시기에 기회의 사다리가 있어요. 항상 기회라는 건 위기에서 오는 거고 이 위기라는 것은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누구는 맞다고 하고 누구는 틀렸다고 하는 구간에 항상 기회가 있어요. 이 기회에 올라가셔야 돼요. 이 기회에 올라가는 것들은 이게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겁도 나고 이렇게 빚을 많이 내는 게 맞나? 근데 그것은 내 소득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모든 시스템이 정비되고 나서 제도가 다 자리를 잡고 나면은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올라갈 사다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게끔 시스템이 갖춰져 버립니다. 근데 또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자산을 형성하고 만드는 과정이 너무 세속적이다. 너무 물질 만능주의 같다. 나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너무 막 이런 데에 몰입해서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런 컨텐츠는 사실 들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셨다면 사다리가 치워졌을 때 나는 왜 올라가지 못하냐고 불평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게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라는 게 단순한 거주 공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가장 많은 인구수의 가장 연령이 높은 분들의 자산이 외국처럼 연금화 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이라는 것들, 아파트라는 것들은 그 시기에 지어진 그 공간, 한정된 공간에 특정한 동, 특정한 층, 특정한 뷰 같은 것들은 복제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 희소한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능력이 특출나지 않아, 나는 뛰어난 게 없어, 내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희소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확보할 계획은 있으셔야죠.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싸움에 뛰어든 거예요. 총알이 어디서 날라왔는지도 모르는. 그리고 부동산이 그래도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 비싼 물건이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건 운을 볼 필요도 없이 부동산 자산이라는 게 장기적인 자산이에요. 짜장면 값이 과거에 비해서 떨어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짜장면 값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항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불황일 때 일시적으로 잠깐 가격이 내려갈 수는 있지만 10년, 20년을 놓고 보면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베팅하려고 하면 어디다 베팅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짧게 막 3년, 5년을 볼 게 아니라 우리는 30년, 40년짜리 대운에서 게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긴 구간 동안 자연히 상승할 최적의 자산에 타셔야 되는 거예요. 부의 양극화가 일어난다는 게 곧 자산의 양극화, 계급의 양극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사다리가 걷어치워지기 전에 타시는 게 내가 얻을 수 있는 전체 수익의 총량이 늘어나요. 늦으면 늦을수록 총량이 줄어들고 그렇다는 얘기는 더 비싸게 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 더 많은 노동을 해야 된다. 내가 투잡을 했으면 쓰리잡 포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젊을수록 쓸데없는데 시간이나 돈을 낭비하지 말고 근검절약하고 맛집을 가더라도 가격을 검토해서 싼 곳을 가고 3번 갈 거 한 번만 가고 자린고비처럼 살아야 됩니다. 소득 높이는 것에 이 구간에는 정말 아껴서 모든 에너지를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월급이 200, 300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400, 500은 시간이 지나면 만들어지는데 내가 50대가 넘어서 만들어지면 늦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땡기는 게 중요해요. 나이가
나이가 높아지면 내가 그 이후에 벌 수 있는 시간적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소득을 1000에서 2000을 올리기 위해서, 소득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 필요하다면은 나와 생각이 같은 배우자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고요. 사주에 따라 투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능력을 높여서 희소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압도할 수 있는 특출난 사람이 되는 방법도 있는 거고,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배우자를 통해서 얻어낼 방법도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하이드님, 저는 그건 다 됐는데 이 다음이 궁금합니다. 2000에서 5000 높이는 법을 알려주세요. 5000에서 1억을 버는 법을 알려주세요. 월 1억에서 3억 버는 법을 알려주세요. 이거는 사실 이 앞에 있는 과정이랑 전략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부터는 인간관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까지는 제가 개인이 노동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을 말씀드렸던 거고, 이 다음 단계부터는 내가 더 이상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노동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24시간 풀로 일을 해도 그 이상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특출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2배 이상 벌려면 나와 동일한 능력 있는 사람이 2명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레벨을 넘어가면 모든 일을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처럼 쓸 수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주에서 재물 그릇이 크다라고 말하는 게 결국은 인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물은 곧 사람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일정 레벨을 넘어간 사람들의 얘기고, 우리와 같은 일반 서민들은 재물이라는 것은 뭐냐? 나한테 재물운이라는 것은 곧 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노동의 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운이라는 것은 내가 움직이면 누구나 그 값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물운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 각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얼마나 날카롭게 갈고 닦는지에 따라서 각자 누구나 부자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주를 잘 관찰하고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제대로 찾아서 정확하게 필요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간다면 누구나 부의 사다리를 올라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컨텐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면 자기 사주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부자의 길을 찾아야 하는지를 탐색하는 컨텐츠도 시리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